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영어로는 ISA, 속칭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 준다는 건데 몇 가지 단점도 있어서 그간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통장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돈 버는 얘기 해봐야죠. 네. ISA. 네. 이거 나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분들 눈높이에 좀 맞춰서 먼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ISA는 주머니 계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주머니 안에는 예금이나 펀드, ELS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담을 수 있고 네.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출시 당시에는 다양한 상품도 굴릴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주니까 만능 계좌다. 네. 이렇게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냥 주머니가 아니고 비과세 주머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출시된 지 한 5년 됐어요. 네네. 근데 출시 당시만 해도 조금 전에 만능 통장이라고 했지만 네. 한때는 뭐 무능 통장 이게 단점과 그렇죠. 제약이 많다고 해서요. 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아니 갑자기 왜 요즘은 가입자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인기가 역주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때 나왔을 때 당시에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유지를 해야 되고 한 번 네. 돈을 넣으면 끊이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의 제약이 조금 낮아졌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부터는 이제 주식을 넣을 수 있는 ISA가 생겼어요. 이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종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ISA 종류는 총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개형 ISA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아까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주머니 안엔 국내 주식도 포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금융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저런 금융상품을 내가 마음대로 어. 해지를 했다가 뭐 넣었다가 이렇게 뭐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예금 해주세요, 적금 해주세요, 뭐 아. 펀드 해주세요 이런 식이죠. 일이명 같은 경우에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맡기는 거? 예, 네. 공격적으로 투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맡겨놓는다. 그러면은 금융사가 미리 준비된 포트폴리오대로 알아서 굴려준다. 이게 네. 이제 일이명 ISA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ISA를 통해서 얻게 되는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액 비과세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붙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은행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을 넘어가게 되면 네. 종합소득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ISA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자가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해도 네. 9.9%로 종결한다. 안 이런 들어갔으면 느낌이고요. 얼마인데요? 그 안 수익이. 들어가겠으면 15.4%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물고 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4%가 아니라 9.9%로 네. 한도가 없이 이 과세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장기간 묵혀놓는 통장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혜택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겠죠. 주식 투자로 얻은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2023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얻은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 이상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ISA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이라는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나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만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일단 3년이 지나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3년은 그렇습니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납입 한도는 어떻습니까?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고요. 이것도 이제 좋아진 점이 한도는 연 2천만 원이지만 2월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천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나는 네. 올해는 좀 돈이 빠듯해서 저축 못 하겠어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내년으로 2월이 돼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4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 후년에는 또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네. 다만 최대 한도는 총 1억 원까지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한 푼도 안 넣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5년 후에 가서는 1억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계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자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부터는 네. 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과세가 되니까 지금부터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주식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굳이 거죠. 뭐 미룰 필요가 없는 통장 네, 그렇게도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가입 자격은 어때요?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 네. 15세 이상이신 분들도 현재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뭐 증여 이런 우려 때문에 나이제는 그렇죠. 둔 뭐 것 사업 같아요. 소득을 허위로 만든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ISA 종류를 쭉 봤는데 네. 증권사에서 하는 그 중개형 ISA, 네네. 네, 주식에 대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상품의 경우는 그럼 증권사에서 하는 거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데 수수료를 비싸게 내면 이건 네. 결국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여기다 담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나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펀드를 담거나 아니면 뭐 ELS 예금을 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상품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을 합니다. 이게 또 금융사마다 달라서 나는 ELS로 투자를 주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증권사별로 봤을 때 ELS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고르는 게 사실은 유리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벤트성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네. 증권사에서는 주식 매매 수수료 정도는 면제해 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별로 어디에 투자할 건지 좀 체크를 미리 해둬서 선택을 하는 게 팁이 그 되죠. 증권사마다 이 수수료가 다 다르다는 말씀인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 시간도 아깝죠. 그래서 이 ISA 다모아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ISA 다모아라고 치시면 맨 위에 아마 검색이 되실 텐데요. 저기 들어가면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뭐 은행 이런 곳에서도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조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상품이 뭐다라는 걸 먼저 선택을 해두시고 그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가 가장 싼 뭐 증권사, 은행, 뭐 금융사는 어딘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주식 투자로 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금 많이 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들면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요. 예. 그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럼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상품 아닌가요? 돈 많으신 분들한테도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손익통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주식에서는 뭐 손해가 마이너스 500만 네. 원이 났고 그런데 예금으로서는 한 플러스 100만 원이 났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마이너스 400만 원이지만 예금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ISA 안에서 이걸 한꺼번에 한다면 이걸 통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400만 원이니까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전체적인 금융상품에서 어떤 게 플러스 나고 어떤 게 마이너스 나고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최종적인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게 하나 장점이고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그렇죠. 된다. 또 네. 한 가지는 이 ISA가 만기가 되면 이 만기된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어서 네.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주로 이제 연말정산 때 우리가 네, 그렇죠. 기대하는 혜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한도가 7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ISA에서 추가로 돈이 납입이 되면 네. 그 추가로 납입된 돈은 따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 네, 혜택을요? 그렇습니다. 따로 어떻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한도를 잡아먹지 않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금저축은 우리가 연간 400만 원까지 그리고 IRP는 300만 원까지 이제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SA에서 만기된 돈을 넣었을 때는 그 700만 원과 상관없이 네. 추가로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ISA 만기된 금액 중에 네. 10% 그 10% 중에 최대 300만 원까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로 많이 받자면은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ISA 이거 들어갔다가 뭐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던데요. 네, 왜 이런 이게 얘기가 나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 말고 지역 가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을 판단하는 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금융소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럼 ISA 금융소득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세청에서 이 부분은 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 걱정은 결론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만능통장이라는 ISA 모든 것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